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어와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영어의 이제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주어랑 동사를 가집니다. 주어랑 동사는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그 문장의 주어랑 동사를 파악을 하면은 그 문장의 해석이 훨씬 더 쉬워지고요. 거의 80%는 해석을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자, 영어 문장은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어랑 동사를 파악을 하면은 문장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해석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자, 일단 주어 자리에 무엇이 올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명사 또는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사 또는 대명사는요, 자기 혼자 왔을 때는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단어 하나예요. 단어 하나기 때문에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자, I랑 she랑 it은 대명사죠? 그 다음에 이제 Tom, lunch, books 이런 것들은 명사잖아요. 그쵸? 얘들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주어 자리에,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자기 혼자 온다라고 하면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 주어가 간단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은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랑 동사를 파악하는 건데, 동사는 복잡해봤자 뭐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주어거든요. 주어가 복잡해지면 정말 많이 복잡해지고요. 주어가 파악하기 어렵게 되면은 이제 동사도 파악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보통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만 잘 파악하면 동사는 자연스럽게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주어를 파악 못하면 동사도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이제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어가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해석이 어려워지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명사나 대명사 혼자 나올 때는 해석이 복잡하지가 않은데 주어가 간단하니까, 그러면 이 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를 복잡하게 하는 거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 자, 명사는요, 어디 자리에 나올 수가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주어 자리에서만 보고 있지만은 사실 주어, 목적어, 보어,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다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명사입니다. 근데 이제 명사가 혼자 나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명사 앞뒤로 무엇인가가 자꾸 붙어요. 무엇인가가 자꾸 붙게 돼서 이 명사의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복잡해지게 돼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고 복잡해지게 된 명사의 묶음이 문장 안에서 주어라든지 목적어라든지 보어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어디 자리, 특히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됐을 때 해석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명사 앞뒤로 붙어서 이 명사를 복잡하게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해석을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명사를 복잡하게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형용사적 수식어구입니다. 형용사적 수식어구. 사실 이거는요, 선생님이 다른 개념 강의에서도 강의를 했지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뭐다? 바로 이 명사 앞뒤로 붙어서 명사를 복잡하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왜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하냐면, 자,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그래서 명사 앞뒤를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형용사적 수식어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으로 형용사적 수식어구, 형용사가 있겠죠. 이건 그래도 이제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강아지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강아지 한 마리, a dog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얘가 이제 주어 자리라든지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뭐 특히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야. 왜? 간단하잖아. 그쵸? 자, 단어 하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똑똑한 강아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smart dog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그랬을 때 이 smart의 역할이 뭐죠?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죠. 그쵸? 자, 영어에서 형용사는 우리말로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어떤 단어의 우리말 뜻이 받침이 니은으로 끝나거나 무엇무엇의라고 끝나게 되면은 영어에서 형용사입니다. 자, 똑똑한이죠? 형용사야.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dog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똑똑한 강아지야. 그치? 그래서 스마트가 수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dog만 나왔을 때 비해서 얘가 훨씬 더 복잡해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쵸? 네, 죄송해요. 그래서 이 smart라는 게 이제 dog를 수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명사를 복잡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아시면 좋아요. 이 형용사가 자기가 혼자 나올 때는 명사 앞에서 수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수식에 들어가. 그런데 형용사가 자기 뒤에 뭔가를 데리고 나왔을 때는 길어지게 되죠. 영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은 길어지게 되면은 뒤로 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어지게 되면 명사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제 보름달이라고 했을 때 the full mo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full은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죠. 그렇죠? 가득 찬. 니은으로 끝났죠? 자, 얘가 이제 문이라는 명사를 수식에 들어갑니다. 그쵸? 얘가 지 혼자 왔기 때문에 문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간단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보죠. The basket full of flowers.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봐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basket이라는 바구니라는 명사를 full of flowers가 수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가득 찬이 아니고 뭐로 가득 찬? of flowers. 꽃으로 가득 찬 바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풀이 자기 혼자 온 게 아니고 of flowers라고 해서 뒤에 뭔가를 데리고 왔어 길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길어지면 뒤로 뺍니다. 그래서 명사 뒤쪽에서 basket 뒤쪽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야기한 것들 a smart dog, the full moon, the basket full of flowers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라 했을 때 얘들은 결국에 한 묶음이 됩니다. 그쵸? 한 묶음이 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smart dog,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에서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좀 칠판이 이렇게 여기도 있고 해가지고 지우면서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하세요. 선생님은 지우면서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펜 색깔을 바꾸고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자, 전명구가 있습니다. 전명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전명구는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인데 얘를 복잡하게 것도 꼭 잘 알아야 돼. 자, 전명구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얘기합니다. 얘가 이제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형용사적 수식어구 역할을 해서 이제 명사를 수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수식에 들어갈까? 뒤에서 수식에 들어갈까? 전명은 이미 단어가 두 개잖아. 그치? 두 개 이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수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 이제 규칙들이라고 했을 때 the rules of society. 자, 이렇게 있다 해보죠. 그랬을 때 이제 rules가 규칙이라는 명사죠. 그쵸? 근데 이제 of society, of가 뭐죠? 전치사야. 전치사 뭐 있어요? 전치사. 전치사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 있어. 그래서 of라든지 뭐 in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 뭐 on이라든지 뭐 to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치사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보면 of society, of가 전치사고 society가 이제 사회라는 명사죠. 그쵸? 그래서 얘가 전명구입니다. 이 전명구가 지금 한 묶음이 돼가지고 rules라는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rules가만 나왔으면 그냥 규칙들만 나왔으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전명구가 수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the rules of society 복잡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얘가 결국에는 한 묶음이 돼서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해서 어디 자리에 온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투부정사, 형용사정요법. 5가지 있어요. 투부정사, 지금 세 번째예요. 형용사정요법. 투부정사는요, 나중에 또 개념 강의가 들어갈 텐데요. 투부정사는 역할이 3가지 역할을 하죠. 그쵸? 어떤 역할을 하냐면 투부정사, 명사정요법 있고 형용사정요법 있고 마지막에 부사정요법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형용사정요법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가? 투부정사가. 자, 그러면 이 명사를 앞에서 수식에 들어갈까? 뒤에서 수식에 들어갈까? 투부정사는? 투부정사 모양 살펴보세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이미 길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명사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자,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그냥 방법은 the way죠. 명사죠. 근데 문제를 풀 방법을 했을 때 to solve the problem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the way 방법만 나오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쵸? 근데 to부터 지금 여기 problem까지가 앞에 있는 the way라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 투부정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투부정사 형용사 역할에서 형용사정요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해석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명사 쪽으로 쳐가지고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풀 방법 이런 식으로 뒤에서부터 명사 쪽으로 쳐가지고 풀 방법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얘는 한 묶음이 돼서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자체가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예를 들면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isn't easy 이런 식으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어 자리에. 세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갈게요. 지우고 갈게요. 여러분은 필기를 해주세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네 번째는 분사가 있어요. 분사. 자, 분사는 2가지로 나뉘죠, 여러분. 현재 분사가 있고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pp. 자, 그랬을 때 얘네가 뭐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냐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또 복잡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 해석해주면 되고 과거 분사는 이제 수동 이제 완료의 의미를 가져서 뭐뭐 된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식이 어디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분사는 앞뒤에서 모두 수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명사 앞뒤에서 자, 조건은 있습니다. 분사가 자기 혼자 왔을 때는 혼자 왔어. 그러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명사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지만은 분사라는 애가 자기 뒤에 뭔가를 데리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데리고 나오게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명사 뒤쪽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봐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깨진 창문이라고 했을 때 a broken window. 깨진 창문이죠. 자, 지금 broken이라는 과거 분사가 window라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에 들어가. 왜? 지 혼자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에 의해서 깨진 창문이라고 하면은 a window broken Tom에 의해서 깨졌다자. 그러면 by Tom이 붙게 됐지. 그럼 길어졌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해석은 자, 뭐뭐 된, 깨진 창문, 수동의 의미. 그래서 그에 의해서 깨진 창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결국에 한 묶음이 돼가지고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묶음,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겁니다.
뭐 현재 분사 하나만 보고 가게 되면은 현재 분사 같은 경우에 뭐 a sleeping baby, 잠자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의 의미를 가지죠. sleeping baby라고 하면은 잠자고 있는 애기. sleeping이라는 게 baby라는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다섯 번째는 관계사절. 자, 관계사절,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애들이 이제 명사를 수식에 들어가고 가장 복잡하게 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명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명사를 문장이 수식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강아지가 아니고 내 옆집에 사는 강아지라고 했을 때 내 옆집에 산다라는 이제 문장이 강아지라는 걸 수식에 들어가잖아. 영어에선 이런 식으로 문장이 명사를 수식에 들어갈 때 얘들을 연결시켜준 역할을 한 게 바로 관계사입니다. 이 관계사에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관계형용사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장이 앞에 있는 명사대명사 수식에 들어갈 때 명사가 복잡해지고 되고 얘가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사실 해석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왜냐면 이걸 또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5가지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자, 형용사. 그러니까 명사를 복잡하게 하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에는 형용사가 있고 두 번째로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세 번째로 투부정사, 형용사정요법, 네 번째로 분사,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관계사절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들이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 이 부분이에요. 자, 뭐 명사라든지 이제 명사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parking fee 여기서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온 거죠. 그쵸? 뭐 주차 요금은 하루에 $15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주어가 복잡하게 안 나왔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명사, 대명사 혼자 나오면 안 복잡해요. 이 명사, 대명사 앞뒤로 뭔가 붙게 됐을 때 복잡해지게 되는 거야. 이제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투부정사랑 동명사. 그러니까 명사구에 속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랑 동명사.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되면 투부정사의 명사정요법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뭐 to see. 얘가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이게 되면 명사정요법으로 쓰이면 해석은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되겠죠. 동명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보다가 아니고 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야. 명사니까. 명사 역할이 뭐라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To take a picture. take a picture만 나오게 되면 사실 얘는 사진 찍다가 되죠. 근데 이제 얘가 to가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게 됐을 때는 사진 찍는 것, 사진 찍기. 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learning new languages 하면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얘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요. to tell the truth,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taking photos, 사진을 찍는 것은 이제 멋진 취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투부정사구, 동명사구가 문장 안에서 주어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가 얘를 이제 수일치할 때 몇 인칭 몇 수 취급하냐? 바로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자, 3인칭 단수 취급해서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자, 보세요. R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is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동사 편에서 한 번 더 나올 텐데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좀 더 살펴볼 거냐면은 주어 동사 수일치라는 개념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그때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 절. 구랑 절의 차이점은 아세요, 여러분? 구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걸 구라고 하고 이 단어가 2개 이상 모인 것들이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가질 때 얘를 이제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 절이라는 거는 단어가 2개 이상 모였는데 절의 형태를 갖춘데 이 절이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에 그래서 어디 자리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오면은 우리가 얘를 명사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절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대절이 있습니다. 접속사 that. 그다음에 이제 의문사절, whether절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이제 간접 의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념 강의를 또 해놨어요. 어디서 이제 찾을 수 있냐면은 그 문장의 종류 부분에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절이 이제 주어 자리에 나온다. 그래서 명사절도 문장 안에 나왔을 때 우리가 몇 인칭 몇 수 취급하냐 했을 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whether you agree or not 여기서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해줘야 돼요. 네가 그것을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doesn't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왜 얘를 단수 취급하니까 don't가 아니고 doesn't 나온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절은 예문이 안 나와서 대절 하나 보면은요. 자, 접속사 대시 문장 안에 나왔을 때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얘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어 명사 역할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사 역할에서. 자, 해석은 뭐뭐라는 것 또는 이제 뭐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that 뭐 he is spy, he is a spy. 뭐 isn't true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자,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속사 대시 나옴으로 해서 he is a spy는 그냥 문장이잖아. 그치? 이 문장이 접속사 대시 나옴으로 해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주어 자리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석은 그가 스파이다가 아니고 그가 스파이라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의문사절, 외절절 이거 간접 의문문. 의문사절 같은 경우에 의문사를 가지고 있는 의문문이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때 whether는 의문사가 없을 때 우리가 whether냐 if를 써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넣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문만 살펴봤죠. 갈게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선생님이 이제 그 문장에 써줄게요. 문장의 종류 개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사로 갈게요. 자, 우리가 주어를 살펴봤고 이제 동사. 주어가 길고 복잡할 때 주어에 상응하는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어가 겁나게 복잡해요. 그럼 이제 주어의 핵심을 찾기가 힘들잖아. 그리고 이 동사를 이제 문제 내는 거죠. 얘를 잘 파악해야지 여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동사 자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동사 자리에 표현될 수 있는 게 일단은 수일치. 수일치는 또 개념 강의를 따로 만들 거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수일치라는 건 뭐예요?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그에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주는 거.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면은 우리는 is랑 are 중에 뭘 써줘야 돼? is를 써줘야 돼. 3인칭 단수가 아니면 are를 써줘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얘를 뭐 해볼까? 뭐 takes랑 둘 중에 고르라고 해.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면 takes를 고르고 그렇지 않으면 take를 골라줘야 해. 이게 이제 수일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로 시제. 왜? 시제가 동사의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로 뭐? 태.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살펴보고 주어가 동작을 행하는지 동작의 행함을 당하는지에 따라서 능동태를 쓸지 수동태를 쓸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동사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입니다. 오케이? 뭐 이것들은 다음 개념 강의에서 배울 거고요. 수일치도 다음 강의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주어 자리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가 내가 아까 전에 설명했죠. 형용사죠. 수식어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붙게 되면 주어가 복잡해지고 동사를 이 주어의 핵심에 맞춰서 수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복잡하게 하는 이제 수식어구들, 뭐 전치사구, 내가 얘기했죠. 전명구, 투부정사, 형용사적 요법, 분사, 그 다음에 문장이 수식에 들어갈 때 관계사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 거 예문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요 지금 여러분 보면은 코요테로부터 이제 달아나는 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rabbit을 수식해주고 있어. 얘는 현재 분사죠. 자, 그러면 이 동사를 어디에다 맞추냐, don't를 쓰냐, doesn't를 쓰냐 했을 때, 자, 여기에다 rabbit, 주어의 핵심에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rabbit이 3인칭 단수니까 does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보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관계사절이 나왔죠. 후부터 유스까지가 지금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어디에 수일치를 시키냐 했을 때 someone이 핵심이야. 주어 핵심이니까 얘에 일치시켜서 자, tend 뒤에 뭐를 붙여? s를 붙은 3인칭 단수 현재형이 와줘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동사의 수일치 이제 다음 강의에서 개념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접속사에 의해서 절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 이래? 자, we should follow understand로 합시다. understand the rules. 우리는 그 규칙들을 이해를 하고 해야만 해요. and 그 다음에 follow them.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지금 and에서 문장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 절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 그럼 각각의 절에는 동사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should는 조동사는 자기 뒤에 일반적으로 뭐를 데리고 오죠? 동사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understand가 막바로 나왔을 때는 should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understand 잘 나오겠구나 이러는데 사실 뭐 이 문장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follow가 나와. and follow가 나와. 그랬을 때 should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얘도 동사 원형이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사실 자주 출제가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속사에서 연결이 됐을 때 주어와 동사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should랑 follow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제 이 동사를 찾는 것도 알맞은 동사를 찾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죠. 그렇죠? 자, 뭐 그 밑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뭐 부사절이 나올 수 있고요. 보통 부사절이라고 하면 여기 예문에서 나온 것들은 보면은 종속 접속사를 가지고 오는 것들. 이제 if나 when,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뭐 뒤에 주어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왜? 접속사 역할이 뭐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령문이 나왔죠. 자, 명령문의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자, 영어 문장은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를 가진다라 했어. 왜? 근데 내가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하나 일반적으로라고 붙었냐면은 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명령문일 때. 명령문일 때는 특이하게요. 뭐가 없냐면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로 시작하냐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라는 거 붙은 거야. 왜냐면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랬을 때 얘는 주어가 없죠. make sure, make 동사 원형으로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살펴봐 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보죠. 자, 먼저 주어 자리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죠. 보면은 지금 여기 i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앞에는 이제 주어 자리. 주어 자리 이런 식으로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learning이라고 해서 배우는 것 동명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네, 이제 접속사 대신 나왔죠. 2번은 접속사가 나오면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있죠. is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는 주어 자리니까 think 나올 수 없죠. thinking이 나와주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wa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 있어. 그럼 그 앞에가 다 주어잖아. 주어 자리에 자, 이런 식으로 동사 나올 수 없겠죠. ing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involves가 지금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주어잖아. sing 나올 수가 없죠. singing이라고 나와줘야겠죠. 그쵸? 자, 네, 여기서 이제 that은 접속사 that입니다. 그쵸? 자, 그 뒤에는 이제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데 is not이라고 해서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는 주어 자리니까 being happy, 삶에서 행복한 것은 꼭 뭐 기쁨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honest가 나오고 is not이라고 해서 동사가 나서 그럼 그 앞에가 주어잖아. 주어 자리에 be가 나올 수는 없겠죠. to be 정직한 것은 항상 너에게 좋은 건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is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어요. 그 앞에는 주어인데 자, 주어 자리에 그냥 the animal can feel 뭐 이걸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loneliness를 느낀다라 했을 때
그냥 주어 동사 문장이자 문장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달고 주어 자리에 나올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바로 접속사를 데리고 와줘야겠죠. 그쵸? 얘는 명사절이죠. 그쵸? 그래서 동물이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닌지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is very important라고 해서 동사 나왔어. 그럼 그 앞에가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수는 없는 거야. You feel about him 이런 식으로 나올 수는 없어. 그쵸?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how you feel about him 명사절이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접속사 대시 나왔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unloa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가 주어니까 뭐가 되겠어? writing이 나오겠죠. 그쵸?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one group of scientists 지금 여기 보면 have suggested라고 해서 동사가 나왔거든요. 그쵸? 현재 완료. 자, 그럼 앞까지가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또 이런 식으로 접속사 없이 동사가 나올 수 있냐? 안 되죠. 자, working이 나와서 이렇게부터 여기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앞에 있는 과학자들을 수식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하고 있는 과학자들 현재 분사가 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working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가서요. 자, 동사 자리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자, they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쵸? 뒤쪽에 보니까 동사가 없죠. 앞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콜이 나와줘야겠죠. 그쵸? 자, 그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조동사 뒤엔 동사원형 respond가 들어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앞쪽에도 그렇고 동사가 없네요. 동사 나와줘야겠죠. changed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마찬가지로 얘도 앞뒤에 보니까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worked가 나와줘야겠죠. working이나 to change 이렇게 to 부정사 ing가 동사 자리에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e girls sharing in the classroom이 주어 자리에 왔죠. 그러면 the girls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are이 나와줘야겠죠. 그쵸? 자, 그리고 to be는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봅시다. The same principle in planning activities for your team. 여기 보니까 동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use가 들어가서 명령문이 되겠죠. 사용해라. 똑같은 원리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cience confirms that those who are dominant 뒤에 보니까 동사 없습니다. 앞에도 동사 없거든요. 지배적인 사람들은 those who 이렇게 되는 거 죄송해요. 이렇게 할게요. 자, confirms that 얘가 접속사 대시고 얘가 이제 those who are dominant가 those 수식해서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니까 have가 나와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가면요. 뒤쪽에 보니까 your work and your current life라고 해서 지금 동사가 없어요. work는 일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고요. 그러니까 명령문, consider, 고려해, 생각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의 일과 너의 현재의 삶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가서 Any falling object fell too fast for him to measure how long. how long 나왔죠? how long 이제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 동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to기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tudies have shown that이 접속사죠. parents가 주어고요. 뒤에 동사가 있냐라고 했을 때 to respond more quickly to the other's cries. 네,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줘야겠죠. tend가 나와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뭐 아들의 울음소리보다 딸의 울음소리에 더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11번은 if getting outside isn't possible, simply 자, 지금 if에 의해서 문장 두 개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 봤을 때 time near a window where 여기서는 동사가 없죠. where you can see some grass can hel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가 있네. 잠깐만. 여기 동사 있네요. 자, 여기 봅시다. can help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쵸?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see some grass. 풀을 볼 수 있는 그 창문에 지금 보면 where부터 grass까지가 앞에 있는
창문 수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문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주어가 와줘야겠죠. 그래서 spending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얘랑 얘의 차이점은 얘는 지금 뒤쪽에 동사가 없었어. 그래서 명령문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뒤쪽에 can helper에서 동사가 있죠. 그럼 주어가 나와줘야 되니까 spending이 나와줘야겠죠. 그쵸?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사랑 주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